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웰컴 투 옴니알러지 스쿨. 오늘 아침 옴니알러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옴니알러지 2장 우주 진화론 제7절 진화의 시간적 진행과 8절 진화에 따른 생물 용족의 증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이렇게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진정한 행운아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 동영상을 들어서라기보다는 원 저자이신 리양이 박사님을 만나지는 못하셨겠지만 지금이라도 내용을 접하셨다는 점에 그렇습니다. 이 옴니알러지 책자는 1997년에 첫 발행이 됐고 세상에 공표됐고 1991년에 영어 버전이 출간됐습니다. 그러나 그 영어 버전을 보면 약간의 오역이 있었고 부분적으로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마저 지금은 아마존닷컴에서 구입이 불가합니다. 제가 후학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옴니알러지를 알리려고 먼저 작업한 구글 유튜브 내용도 BSV를 홍보한다는 이유로 무단 삭제를 당했고, 지금 동영상조차도 브라우저에 있어 언제 유튜브의 자의적인 정책 변화로 삭제될지 불안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BSB 튜브에 업로드를 시도 중에 있으나 아직 순조롭지는 못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7절 진화의 시간적 진행. 진화는 결국 재능의 축적이라고 말하였는데, 이 재능이 형성되는 과정은 참으로 장구한 시간을 요하므로 진화의 진행은 시간적으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차원의 긴 시간을 가지고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구 속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불과 수분에서 수백 년 정도의 짧은 수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생애에 성취할 수 있는 진화의 정도는 아주 미미한 것이다. 그러므로 생물의 진화를 다루기 위해서는 차원이 다른 시간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생물로부터 사람이 태어날 때까지 요하는 진화의 시간은 수십억 년 필요하며, 사람의 몸을 가지고 시작해서 해탈의 경지에까지 진화하는 데도 몇만 년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진화의 시간적 진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간의 연장 속에서 생명 활동이 계속될 수 있는 기본 법칙인 리듬의 법칙과 생애를 거듭하면서 진화를 계속적으로 진행시키는 재화신의 법칙을 알지 못하고는 진화의 실상은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리듬의 법칙과 재화신의 법칙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호 리듬의 법칙. 모든 생명체는 그의 생명을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며 이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지신의 정보, 인포메틱 바디의 정보에 따라서 기신, 에너제틱 바디가 순환되며 육신, 피지컬 바디가 움직이는 현상이 생물의 생명 활동인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연속적인 에너지의 공급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우선 일정량을 공급하고 그 에너지를 다 소모한 다음 다시 일정량의 에너지를 공급하여 또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작동 체계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체의 생명 활동은
공급된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활발하게 생명 활동하는 양상, 액티브 페이즈와 생명 활동을 정지하고 에너지를 공급받는 음상, 패시브 페이즈가 시간적으로 교차되면서 생명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양상과 음상이 교차되는 현상을 리듬이라고 하며 이 리듬에 관한 모든 이론 체계가 리듬의 법칙인 것이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실제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우리의 심장 박동이 뛰기 위해서는 우선 심장 근육이 이완되어 근육 속에 소모되었던 에너지가 재충전되고 심장 속으로 혈액이 들어와 채워지게 되는데 이와 같은 과정이 음성인 것이다. 그와 같은 음상에서 모든 필요한 에너지와 혈액이 공급된 다음 단계에서는 박동원으로부터의 자극에 의해서 근육이 강력히 수축되면서 심장 내 혈액은 동맥을 통하여 힘차게 전신으로 순환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이 양상인 것이다. 그러나 이 양상은 계속 연장될 수 없는 것이며 축적하였던 에너지와 혈액이 다 소모되고 나면 반드시 수축을 정지하고 이완해서 필요한 에너지와 혈액을 공급받아야 또 수축하면서 혈액을 밀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 활동은 이와 같은 모든 활동 여건을 마련하는 음상과 마련된 여건을 가지고 활동하는 양상이 계속 교체되면서 생명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리듬의 법칙인 것이다. 그런데 이 리듬은 우주가 다차원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리듬 현상 역시 다차원적으로 진행되며 따라서 작은 톱니바퀴와 큰 톱니바퀴가 각기 다른 속도의 리듬을 가지고 생명 활동을 진행시키고 있으며 궁극의 우주 전체의 생명 활동은 모든 작고 큰 존재의 리듬이 완전히 조화를 이루면서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체의 리듬을 살펴보면 심장의 박동, 호흡의 주기, 밤과 낮의 리듬, 한 달의 리듬, 한 해의 리듬, 한 생의 리듬 등 여러 차원의 리듬이 조화를 이루면서 생명활동이 진행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생명 현상을 다룸에 있어서 우주의 미세 차원으로부터 거대 차원에 이르기까지 이 리듬의 개념을 배제하고는 절대로 올바른 이해가 불가능한 것이다. 더욱이 생애를 거듭하면서 장구한 세월을 통해 이루어지는 진화 현상은 한 생애의 리듬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이해될 수가 없다. 한 생애의 리듬이란 생물이 출생해서 일생을 사는 현상은 한 생애의 리듬에서 양상, 액티브 페이지에 해당되며 이 양상이 끝나면 반드시 에너지 축적을 위한 죽음의 기간을 거쳐야 다시 출생하여 양상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생물은 수많은 생애를 거듭하면서 진화의 긴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그림이 있습니다. 재화신 및 리듬의 법칙. 음상과 양상이 상하에 있고 출생은 반엔트로피 그러면서 불가역적 진화압으로 지신 플러스 기신 플러스 육신, 인포메틱 바디 플러스 에너제틱 바디 플러스 피지컬 바디 불가역적 진화압으로 반엔트로피가 되면서 다시 일정 단계에 지나면 약 60세부터라고 볼 수 있겠죠. 엔트로피가 진행돼서 죽음에 이르고 죽음을 통해서 지신이 자기 정화의 시간을 갖고 다시 재화신하는 그런 음상과 양상의 리듬을 그리고 있습니다. 2호 재화신의 법칙. 여기서 재화신은 리인카네이션 법칙을 말합니다. 앞에서 모든 생물은 삼신, 세 개의 신체죠. 트라인 바디스로 이루어졌고 이들 삼신, 트라인 바디스 중에서 진화의 주체인 생명의 실체는 G신, 인포메틱 바디뿐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또 진화의 진행은 천문학적인 차원의 장구한 세월을 요한다고 하였다. 그러면 수분 내지 수백 년 정도의 수명을 갖는 지구 생물들이 어떻게 한 생에 많은 진화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진화를 논함에 있어서는 생물들의 짧은 한 생의 차원으로는 진화 현상을 이해하기는 곤란한 것이다. 그래서 생물의 진화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생물의 출생, 성장, 노쇠, 사멸의 한 생애가 축적되었던 에너지, 즉 원기를 가지고 출생해서 활발하게 생명 활동을 하였던 기간이 양상, 액티브 페이지이며 죽은 후에는 다시 원기를 축적하는 음상, 네거티브 페이지의
기간을 거친 후 다시 몸을 갖는 양상으로의 진입 단계, 즉 출생을 재화신, 리인카네이션 현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재화신에 관련된 모든 자연 현상의 이론 체계를 재화신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 재화신의 법칙과 유사한 논리로 윤회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불교의 설명이죠. 이 윤회설은 권선징악적인 도덕관으로서 착함을 권장하고 악함을 징벌한다, 이런 권선징악의 뜻입니다. 도덕관으로서 이번 생애에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다음 생애에는 유복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이번 생애에 나쁜 일을 하면 다음 생애에는 고약한 동물로 태어난다는 내용으로 내세의 긍정을 엿볼 수 있으나 과학적인 진화론과 재화신의 정확한 기전 메커니즘과는 거리가 먼 전설적 또는 미신적 용어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재화신의 법칙은, 리인카네이션의 법칙은 어디까지나 정확한 과학적 이론 체계로 리듬의 법칙과 생식 및 유전의 법칙 등이 결합된 정확한 자연현상의 심층적 고찰인 것이다. 자세한 재화신의 기전 메커니즘에 관해서는 앞으로 인간의 진화 항목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본 항목에서는 생명체들의 진화 현상이 리듬을 타고 장구한 시간을 거치면서 진행된다는 사실과 생물의 죽음은 진화 현상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음상으로의 전환 현상으로 일정 기간의 음상을 거친 후에는 반드시 재화신해서 활발한 생명 활동의 양상으로 다시 전환되며 이와 같은 생애의 리듬을 반복하면서 생물들은 진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출생으로부터 죽음까지는 한 생애의 반에 해당하는 양상일 뿐이다. 그리고 음상은 사람의 오감으로는 인지가 불가능하므로 아직까지는 없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자연의 이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현상이 공통된 근본적인 원리대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양상이 지나면 반드시 음상이 시작되는 것이며, 또 음상이 지나면 양상이 시작되는 리듬을 타고 생명활동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8절, 진화에 따른 생물 용족의 증가. 모든 생물의 육신, 피지컬 바디는 출생하면 성장하는데 이 성장 현상은 용족의 증가이며 따라서 공간적 확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육신이 아닌 지신, 인포메틱 바디도 진화가 진행되면 고차원적 정보체로 탈바꿈함에 있어서 공간적으로 확장되는 것인지에 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생물의 진화가 아주 크기가 작은 단세포 미생물로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고등식물 또는 고등동물로 그 지신이 인포메틱 바디가 진화되었다면 확실히 진화의 진행은 용적으로도 지신 인포메틱 바디의 크기가 확장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고등동물을 관찰해 보면 몸집이 큰 비례로 진화의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며, 또 한 생물의 몸집도 출생지와 성장이 끝난 성체의 몸집의 크기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모든 점을 종합해 본다면 생물의 진화 과정에 있어서 지신의 크기는, 인포메틱 바디의 크기는 어느 정도 공간적으로 확장되는 특징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진화의 수준에 비례해서 확장되는 것은 아니며, 또 한 개체의 지신, 인포메틱 바디도 출생 시 작은 몸집을 가지나 성장함에 따라서 큰 몸집을 갖는 것으로 보아 지신의 인포메틱 바디의 공간적 점유 용적은 대단히 신축성이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물론 생물의 육체적 크기와 그 생물의 지신 인포메틱 바디의 크기는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크기보다도, 피지컬 바디의 크기보다도 훨씬 큰 공간을 차지한다. 그러나 육신의 형태적, 기능적 특성도 지신 인포메틱 바디의 구조와 일치하는 것이므로 육신의 크기 및 구조와 지신 인포메틱 바디의 크기 및 구조는 가시 차원과 비가시 차원에서 일체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며, 지신은 인포메틱 바디는 육체의 한계를 초월해서 훨씬 큰 비가시 차원의 정보체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od be with you.